오늘 제목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죠. 이거 오마주 혹시 알아보시는 분 계시나? 이제 그 체게바라 자서전이었던 그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맞아,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아르헨티나 의대생이었던 체게바라가 저렇게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혁명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자전적인 글인데, 뭐 체게바라가 문제 많은 인물이고 또 이제 미화도 많이 됐고 어떻다 라는 것들은 다 차치하고 나서 그냥 저렇게 이제 이상을 쫓는 청년이 그 변해가는 어떤 자기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르게 먹어가는 그 과정들이 되게 흥미진진했었어요. 왜냐면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랑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터사이클은 이제 차보다 이제 빈약하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상징이 되게 강한 반면에, 제가 말하는 모터사이클은 진짜 문자 그대로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광에 대한 이야기죠. 얼마 전에 이제 아직 막역하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서로 존댓말 쓰고 이 깍듯이 대하는 사이지만 오히려 이제 서로 쓴소리도 그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의 친분은 약간 일반적인 그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동료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지. 이제 이 사람이랑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좀 몇 시간 얘기를 했는데 참 이때도 재밌었어.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이였고, 그리고 예의는 차리지만 또 이제 쓴소리 할 거는 서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다 보니까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즐겁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분한테 저희 인생사나 최근 이야기들 좀 들려드리면서 들었던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왕왕했잖아요. 이제 나한테 코인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불태우고 살고 싶다. 나는 이런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치기 어린 젊음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제 나한테는 아쉽게도 코인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다. 약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게 근 몇 주간의 이야기이기도 했었고. 근데 요것들을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코인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네가 만든 거다. 이제 너도 지금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가 사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어떤 너에게 데미지를 입는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는데 그러면 너가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그래, 당연히 뭐 너가 그렇게 그런 사랑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것이 너한테 해로운지 이로운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했을 때 너가 말한 대로 이제 진짜 코인이 안 남아있고 이게 마지막 코인이라고 하면은 너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렇게 만약에 이제 진짜로 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가 원하던 모습이냐. 한 발 떨어져가지고 너의 인생을 본다고 했을 때 너는 너에게 그런 삶을 추천할 수 있겠느냐. 요건 이제 제가 저희 작은 회색 인간에게 했다는 말이랑 좀 비슷하죠. 너가 키웠으면은 너는 아동학대죄로 잡혀갔을 거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 거지. 너는 너 같은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말 추락하게 된다면은 너는 그것을 말리지 않겠느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봤던 거는 아니에요. 특히 요 부분. 지금 이런 삶은 내가 만든 거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매번 이제 내가 겪은 어떤 폭력이나 고통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지만 요거를 다른 사람 입으로 들으니까 사뭇 다르더라고. 내 탓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 탓을 하는 나 자신마저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게 없지 않아 있었다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이제 남의 입장에서 딱 들으니까 그런 일말의 낭만이나 자뻑 싹 빠지고 너 문제 있어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딱 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명확하게 좀 보였던 것 같아. 사실 이제 저랑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아무리 이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성찰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또는 이제 끝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남이 보고 말해주면 알 수 있거든. 약간 내 등에 달려있는 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맞아요. 아무래도 시각이 다르면 표현도 달라지고 판단도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모양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이크 타는 사람처럼 보이시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딱 그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맹렬하게 사랑하는 삶, 또 다치는 순간이 있더라도 또다시 질주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끝에 가까워지는 삶, 그리고 그 끝을 맞았을 때 참담해질 수 있는 삶, 그것이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용어인 패스트 라이프랑 붙어 있는 말인 거야. 그런 할리 타는 마초난 방장 추구미 아닌가? 맞긴 해. 저는 실제로 저기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헬스 엔젤스 같은 캐릭터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제가 되게 싫어하겠지만 매체 속에서 보는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바이크 사고는 운 좋으면 중상이라는 말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되게 운이 좋았던 거야. 난 저렇게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 바이크 타는 인생을 몇 번이나 살아오면서도 사실 넘어진 횟수가 적지 않은데 어쨌든 병신이 되었을지언정 살아는 있어. 살아있다 여기에. 이런 아저씨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라이더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세련되고 날렵한 이미지가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약간 추구하는 외적인 미학이기도 하고, 이제 가죽 자켓에,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저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곤한 육체를 타고나긴 했습니다만은, 그치, 좀 더 가죽 슈트. 근데 그래서 딱 저 말 듣고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숙련도를 높여서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던가 아니면 바이크에서 내리던가. 그런데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그거야. 안전하게 바이크를 탄다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나? 아무리 이제 열심히 신경 써서 탄다고 한들 바이크는 바이크거든. 그리고 진짜 정속 40km로 쭉 탄다고 해도 이게 안전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바이크의 태생적인 성향인데, 맞아,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뭐 트럭을 몬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율은 부차적인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덤프트럭 차주는 안 죽고 라이더는 무조건 뒤진다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경차 몰면은 이제 도로에서 사고 나는 순간 죽는다 그러잖아. 약간 그런 거지. 그리고 약간 반대로 그 얘기도 하죠. 화물차랑 교통사고가 나면요, 화물차랑 사고 난 그 승용차 차주 과실 100%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 나 이거 꽤 진지하게 들었던 소리였음. 그래서 느리고 갑갑할지언정 덤프트럭을 몰면서 천천히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바이크 몰고 부앙 앞으로 나가느냐, 그런 건데 나는 아직까지는 바이크를 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맞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걸려있는 게 많고 몸이 깝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 야씨, 여기 바퀴를 앞으로 이제 한 60도를 들어도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야씨, 이거 그 페달이 이제 바닥에 닿아가지고 스파크가 튈 정도로 기울였는데 탈 수 있다고? 차 틈 사이 한 60cm 정도 되는데 저 사이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씨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쫙 가다가 그냥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삑! 잘못 미스를 내는 순간 뒤지는 거죠. 그치, 그때 딱 각이 보였습니다. 요단강 건널 각이. 와, 남들보다 40년 먼저 갈 수 있다고? 어렸을 때 저거 이제 무단횡단 경고 문구 국룰이었죠. 3초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갈 수 있다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역적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노필 숙련도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 기량을 많이 탄다는 뜻이죠. 이 꼴을 취했거나 늙었거나 피곤하거나 다쳤으면 삐끗해서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치, 그럴 확률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유언 1위, 야 안 죽어, 괜찮아. 그리고 그 자매품 쫄? 맞아요. 야 비켜봐, 내가 할게. 답답하게 하네. 야 내가 하면 되겠다. 그래, 애초에 이제 저렇게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더 큰 리스크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뭐 저렇게 흔히 얘기하는 게임에서의 얘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뭐 킬 따인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이 끝나지는 않잖아. 근데 바이크는 인생이 끝나죠. 그리고 바이크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저는 살고 있고요. 그치, 만에 하나의 확률도 하루 3번만 벌어지는 일이라도 10년이면은 이제 이미 몇 번씩이나 벌어진다. 그래요, 인생은 공이 없어요. 현실엔 리스폰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저를 걱정하는
그런 조언들이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 나도 너무 인정을 하게 돼서. 너가 이미 이제 그 몸 병신이 될 정도로 이제 꼬라박고 살아왔는데, 아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속도광들 그리고 어떤 도전 정신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종특이라고 하면은 뇌가 녹아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하씨 이번엔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도박으로 암만 돈을 많이 잃어도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는 이유고, 유아람이 그렇게 처참한 실패를 여러 번 겪고도 다시 한번 머리를 들이박는 이유기도 합니다. 맞아, 그 자기만의 이상한 논리와 계산법이 있어. 그리고 막 그게 또 마냥 틀린 건 아니야. 본인이 이제 봤던 견적이 있기는 하지. 그럼에도 이제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인지를 못하는 뇌가 되어버린 거지만, 그치? 독립시행. 여기서 이제 더 멀리 가면은 야 이제는 되겠지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어디 뭐 추락하고 어디 부러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그 암벽 등반하고 뭐 그런 사람들 특히 그런 거지. 그치? 어차피 이제 실패 아니면 성공이라서 성공 확률은 반반이다. 뭐 또 뭐 이제는 뜰 때가 됐는데. 저도 친구들한테 사람 새끼 본분을 다하라는 소리 듣는데 그럴 때마다 남들처럼 살 생각이었으면 이진 안 하지 않을까 싶함. 그치? 천장 찍었다고 이번엔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 걱정이 너무나도 이제 현실적이라서 고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 그래, 사실 이 사람도 알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아오던 새끼라는 걸 알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살다가 곧 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말한다고 하면은 읽기 싫어서 저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유대가 있던 뭐 그런 거와의 큰 차이,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 어쨌든 간에 썩 괜찮은 새끼가 이 요단강 건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설령 의미 없는 얘기가 되고 얘가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기대가 크게 없더라도 저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도 살 길 정도는 열어놓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하게 바이크 타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신 게 기후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개쩌는 유언이네요. 아 그러게 썩 나쁘지 않은 유언일지도. 안전하게 바이크 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걱정하신 게 기후가 될 수 있게 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 나름 유언치고 나쁘지 않을지도. 그래서 제가 이 말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좀 진지하게 듣던 거는, 그래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제가 이게 몇 개월 전에 저였으면은 그냥 들은 채 만채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말을 좀 그래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유튜브에 편집 영상으로 처음 올라갔던 친구의 장례식 이후 달라진 제 마인드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 죽으면 죽지 뭐 약간 요 정도의 마인드였거든. 조금 과장 못해서. 그런데 진짜 이제 나와 같이 깔깔대며 웃던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는 이게 나 하나 죽는다고 땡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맞아요. 왜냐면 기억은 남겨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의 확장된 범위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이따위로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죽음마저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장례라는 문화 자체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산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제가 받을 고통과 또는 이제 그로 인해서 맞이할 최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무섭다고 하면 굴하지만 감수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 이제 눈이 많이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과 vs 늙기 싫은 마음의 충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설렘을 잃지 않고 또 계속 도전적으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진짜 늙어버릴 것 같다. 더 이상 젊기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불확실함에서 오는 리스크와 희열과 그리고 에너지를 그리고 영감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진짜로 늙어버릴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는 그게 과연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 싶다. 내가 살아있고 싶은 것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늙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 충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마지막 순간마저도 생전 고인이 개쩌는 모먼트로 기억될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한때 이제 불타올랐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사람답게 살다가 조용히 떠난 사람이 될지. 물론 이제 정말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정말 바라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바이크를 멋있게 몰다가 딱 끝을 알고 내 발로 바이크를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잠들고 싶어요.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뭐 나쁘게 말하면 도파민 중독 아닌가요, 그냥? 뭐 틀린 말은 아닐지도. 근데 저는 저거를 젊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forever young과 나이값 못한다는 한 끗 차이거든요. 맞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실 도파민도 늙으면 보이지도 않거든.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러잖아. 근데 저는 그래도 forever young이라고 믿고 아직은 좀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 그래요, 이제 뭔가 30줄에 들어섰고 슬슬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달려보고 싶어. 그게 설령 미련하더라도.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의 옆을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 당연히 말리겠지. 말리겠지만 붙잡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삶으로써 아름답다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영화 그 더 레슬러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면요, 이거 완전 개씹 스포일러입니다. 네, 이거 나중에 보실 분들은 지금 잠깐 뮤트 하신 걸 추천드려요. 그 주인공 랜디가 심장에 이미 무리가 생겨가지고 레슬링 경기 한 경기 더 뛰면 이제 죽을 상황인데, 뭐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냥 경기 뛰겠다고 하고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썸 타던 여자가 와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있을 곳은 저기다 하고서 나갑니다. 그리고 죽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난 그 순간에 이제 그 여자가 그 랜디를 잡지 못한 이유를 난 이해를 해.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끄신 분 있으면은, 네, 스포 끝났어요. 칠순잔치 때 영상을 틀라 그랬는데 적합한 영상은 아닌데 거기에 떡신도 나오는데. 배우자로서 같이 오토바이 모는 사람이 좋나요? 아니면 끝까지 말리고 날뛰는 사람이 좋나요? 참 어렵다. 근데 약간 욕심을 낸다고 하면 바이크를 몰 줄은 아는데 안 타는 사람을 원하긴 합니다. 욕심도 많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보다 먼저 갈 리는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바이크에서 내리고 싶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바이크에서 내렸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정말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너 내려 해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내 선택을 믿어줬으면 좋겠지만 위험할 때 뒤에 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요. 그걸 만났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약간 내가 바라건대, 내가 이제 바이크를 몰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싶으면은 내가 그걸 빨리 알아챘으면 좋겠어. 난 그것까진 바라고 싶어. 이제 내가 더 이상 변수를 컨트롤할 수 없고, 또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그거를 너무 늦지 않게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그제서야 이제 헬멧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때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7080 되시고 이제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네, 뭔가. 맞아요, 물론 이게 진짜 큰 욕심이긴 해요. 정말 큰 욕심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 즐길 건 다 즐기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 그게 내 사람이 됐든 그 바이크 사고로 인해서 다칠 다른 사람이 됐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유아람이라면 그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치, 추락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사람. 담배 피우다가 끊고 싶을 때 딱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쩌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제 곁에 두기 시작하는 게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람이 혼자면 객관성을 잃어. 진짜 내가 나이 80 먹고도 바이크 잘 타고 다닐 것 같고, 내가 진짜 위험한 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나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미 저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만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귀띔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제 곁에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조금만 더 가볼랍니다. 이 사람은 80살에 앞바퀴 들고 달릴 듯. 그러다가 또 이제 자연사 할 수 있으면 진짜 너무 큰 행복인 거지. 그런 브레이크 뚫고 마지막 라이드하는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멋진 사람이고도 싶지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심도 큰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면서 좋은 사람이기 참 힘들죠. 하지만 그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 또 알차게 했네요. 그래도 뭔가 훨씬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해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리고 내가 어쩌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삶을 함께할 사람들, 훨씬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끝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라고 쓰이기를. 이 다이어리의 끝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뭐 하늘만 알겠지만 부디 나에게 행운을 베풀어 주시기를. 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Let me shine. 맞아요. 원할 때 죽고 원할 때 은퇴. 굉장한 행운이죠. 끝을 정할 순 없지만 정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게 내 유언도 똑같으려나 아까 했던 말이랑. 안전하게 타고 오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잘 다녀올게.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